네, 안녕하세요. 로일러더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네이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의 오랜 지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이제 메신저 시장,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브이라이브, 그리고 웹툰, 웹소설을 통해서 이제 엔터 쪽도 충분히 확장을 해나가고 있었고, 뭐 메타버스 자회사로 이제 제페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 최근에는 온라인 뭐 풀필먼트까지도 진출하고, 뭐 이커머스라던가 뭐 자율주행 플랫폼까지도 이제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시장의 강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가총액 3위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카카오와 함께 이제 LG화학을 제치고 3위에 올라와서 3, 4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또 5% 상승하면서 3위로 올라섰는데, 최근에 카카오 영상 올려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카카오는 조금 쉬어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렸고, 현재 카카오는 휴식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뭐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최근에 M&A를 통해서 지난 5월에 세계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이죠. 와패드를 6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패드와 네이버 웹툰을 합병해서 이제 와패드 웹툰 스튜디오를 설립했고, 이 이용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와패드에서 이용자가 9,400만, 거의 뭐 1억 명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7,200만 해서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수 있습니다. 16,600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작물, 여기에 있는 IP, 창작물만 10억 개 이상입니다. 10억 개 이상. 이 IP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게임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웹툰이나 웹소설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창작 IP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넷플릭스랑 로블록스도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기묘한 이야기가 탄생한 것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페토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페트는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뭐 많이 관심 가지실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메타버스 하면은 뭐 제페토를 뭐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노우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아시고요. 카메라 어플. 그래서 우리 얼굴에다가 뭐 토끼 모양도 달고 뭐 고양이 모양도 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증강현실에 가까운 분야인데, 이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아무나 누구나 자기만의 3D AR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토끼 머리나 뭐 고양이 수염 같은 거 말씀드렸듯이 머리, 눈, 뭐 동공의 색깔, 뭐 얼굴 요소의 여러 가지부터 해서 각자 제스처나 아니면은 이제 과거의 싸이월드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싸이월드가 부활한다라고 하는데, 싸이월드에서 이렇게 나만의 공간 만들어서 이제 미니미들 세워놓고 여기서 미니룸이라고 해서 꾸미는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가상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싸이월드가 2D였다라고 하면은 이 제페토의 경우는 이제 3D 가상현실이다. 그래서 싸이월드의 업그레이드 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판의 이제 싸이월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제페토에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가상현실에서 소비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사용자가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도토리를 소비해가면서 이 미니룸을 꾸미고 뭐 음악을 틀고 하면서 자신의 뭐 어떻게 보면은 일기, 다이어리 형식으로도 남기고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어떻게 보면 SNS 역할도 하고 다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3D로 해서 조금 더 창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이용자가 1억 5천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2억 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 10대들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성수기로 돌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저 수는 앞으로 뭐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V라이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V라이브는 지금 위버스와 통합이 되어서 위버스 컴퍼니가 되었습니다. 자, 위버스는 제가 하이브 영상 말씀드릴 때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하이브의 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버스에다가 네이버가 이제 4,119억을 투자해서 지분을 49% 확보를 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K-팝 팬덤 시장이 8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예, 이 8조 원 규모의 시장을 가상현실로 옮기는 거다. 이 온라인 모바일 쪽으로 해서 가상 쪽으로 옮기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V라이브에서 뭐 BTS라던가 뭐 가장 뭐 대표적이죠. BTS라던가 뭐 세븐틴이나 뉴이스트 같은 뭐 인기 그룹들의 활동 무대를 위버스로 옮긴다. 뭐 합병일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되고 제페토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웹소설 이런 IP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팬 플랫폼을 통해서 또 메타버스 쪽으로 갈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미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제페토에서 뭐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제페토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놨는데 블랙핑크의 제페토에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팬덤 같은 경우에도 가상현실 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런 메타버스 쪽 그리고 가상현실 쪽 그래서 위버스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플랫폼은 여러 가지로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풀필먼트 데이터 플랫폼 쪽 이게 풀필먼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상품을 보관하고 출하하고 배송하는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CJ 대한통운이니 아웃박스니 워킷, 뭐 파스토, 품고, 딜리버드, 셀피 같은 7개 업체가 지금 확보돼서 논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냉동, 냉장 특화까지 다양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협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하면은 또 생각날 수 있는 게 이제 쇼핑 부분이죠.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쿠팡이 미증시 상장하면서 갑자기 뭐 100조 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초반에 100조 원까지도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네이버 쇼핑에 대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점유율 1위인데 제가 구조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유율 1위인데 쿠팡도 100조인데 네이버의 일부밖에 안 되는 네이버 쇼핑 이 부분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시 한번 밸류를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네이버도 한 차례 올라온 상황 말씀드렸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부분이다. 거기에 뭐 네이버페이라던가 뭐 이런 핀테크로 이제 간편 결제 그리고 전자서명 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인증 사업 쪽으로 해서 단일화돼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제 뭐 사설적으로도 통과가 돼 있는 4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이버도 뭐 NHN 페이코도 뭐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이버도 그 중 하나의 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거기에 제가 2017년에 모터쇼를 갔을 때 이 자동차 기업들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 사이에서 네이버가 있었다. 네이버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이버는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알려드린 거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자, 2017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자 지금 2017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만큼 발전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후로 4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겠죠. 그래서 모빌리티 쪽 네이버가 지금 조용하게 지금 잘 키워놓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쪽에 대한 지금은 뭐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 충분하다라는 거. 왜냐? 지금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고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페토든 웹툰이든 와패드든 확보되어 있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서 뭐 보험 시장 진출하고 하는 부분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증권 시장, 금융 시장, 은행 뭐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거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 성장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카카오 말씀드릴 때 카카오가 저렇게 올라가면은
네이버의 상대적인 평가도 더 올라가야 된다. 네이버도 여기서 멈춰 있을 리가 없다. 카카오가 올라간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구간 동안 카카오가 쉬면은 네이버가 한 차례 집중받을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계속 3위에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 해당 영상에도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그동안 충분히 지금 올해 2월부터 충분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6월 달에 40만 원 구간을 돌파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43만 원 구간까지 넘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목표치는 그럼 46만 원대가 되겠죠. 그리고 46만 원 돌파하면 49만 원이 된다. 자, 실적 같은 경우도 한번 짚어보면은 2분기 실적 성과형 광고의 확대, 그리고 쇼핑 거래 고성장, 그리고 웹툰의 글로벌 거래 확대 등 시장 예상치는 부합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평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55만 원을 잡았는데 증권사 목표치는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분위기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최근에 칼럼에도 그렇고 영상에도 그렇고 플랫폼 관련 쪽으로 해서 플랫폼의 지배자가 미래를 정복할 수 있다. 반대로 플랫폼을 정복하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 40만 원 구간 잘 돌파해서 휴식 구간도 충분히 취했고 2주 이상 휴식 구간을 취했고 43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전략은 현재 적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현재 대응 방법은 43만 원을 유지하면 보유 43만 원 이탈하면은 한 차례 수익 실현하는 방법, 그리고 43만 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는 46만 원, 그리고 그 다음은 49만 원, 이렇게 3만 원 단위로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네이버를 저 아래 구간에서 뭐 10만 원대에서 매수했다, 혹은 뭐 20만 원대에서 매수했다, 그러면은 수익이 많이 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추세 잘 예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가격보다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그냥 보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현재 시가총액 3위 싸움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두 종목 다 좋고 두 종목 다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대신 누가 쉬고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포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가도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치고 가서 19만 20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슈팅이 된다. 그래서 오래 쉬어야 되고 혹은 이렇게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카카오는 쉬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카카오에서 수급이 떨어져 나와서 네이버 쪽으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움직일 게 아니라면은 네이버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쉬는 동안 네이버는 바닥에서부터 쭉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43만 한 번 도전하고 쉬는 척하다 바로 돌파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종목들 사이에서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이렇게 쉬어야 되는 구간에서는 쉬게 놔두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네이버 쪽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쉬어야 되는 구간이 있다라, 아직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조금 쉬어야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니 네이버를 뭐 들고 가시는 거 괜찮고, 카카오도 이제 조금 더 쉬면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더라도 양사, 플랫폼사 모두 긍정적인 종목들이고 앞으로 성장성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그래서 플랫폼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앞으로도 좋은 먹거리들이 널려 있다. 시장에 정말 이렇게 금덩이처럼 굴러다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추세적으로 더 가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을 잘 공부하고 찾아보시면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그리고 미래를 지배하는 제2의 카카오, 제2의 네이버 같은 종목들 볼 수 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알체라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랑 엮어서 같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에서 제페토를 개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제페토를 개발한 스노우에 투자를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관련 쪽으로 해서 뭐 페이스 뭐 3D 기술을 이용해서 뭐 안면 인식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 3만 원 부근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생각보다 출발이 늦네요라고 말씀드리면 결국 갈 자리는 가고 있습니다. 벌써 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벌써 3만 원에서 4만 원 올라왔으면은 33% 이상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아직도 추세는 끝나지 않고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 신규 상장주라서 건드리기 좀 애매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안정되고 나서 6월달 정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안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상장 초기에는 수급에 흔들리지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그리고 혹은 이런 차트 분석이 통하지 않는다. 이 부분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부분은 소진이 된다.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 6개월 지나고 나서는 알체라 3만원 구간에서는 제가 지금 이 구간은 저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성장성을 생각하면 저렴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38,000원 보유하신 분들은 38,000원 유지하면은 그냥 그대로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되고 만약에 지금도 매수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한 39,000원 전후 되면은 그때나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만원보다는 지금 38,000원과 42,000원 사이 중간 가격이 4만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내 종목 아닌 거고 42,000원 넘어가면 매수하거나 비싸게 살 거면 싸게 살 거면은 아예 39,000원 전후 혹은 39,000원 이하를 줄 때만 건드리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련 쪽으로 해서 이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해서 이 알체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 쪽으로 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투자하시면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